가장 먼저 해외 이슈를 전하는 천 만나보시죠. 첫 번째로 풀어볼 이야기는요. 미얀마 민주화의 봄 찾아올까라는 주제입니다. 최근 미얀마 군부 세력과 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대립이 연일 격화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데요. 이 미얀마 국민들의 오랜 수건에도 좀처럼 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민주화의 봄입니다. 이번에는 과연 좀 이뤄낼 수 있을지 전 세계 눈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김정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걸 좀 어떻게 보실까요? 쿠데타를 일으킨 근본적인 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나요? 네, 수많은 언론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얀마의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선거 부정입니다. 네. 선거의 명부가 문제가 있다라는 원인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. 크고 작은 문제로 뭐 1,000만 건 이상이 문제가 된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.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11월에 있었던 이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이유로 일단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미얀마에서는 언제든 쿠데타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또 이야기도 들었는데 미얀마에서 이 군부라는 의미는 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? 네, 그 헌법상 지금 그 군부는 언제든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우리 헌법상하고는 완전히 좀 개념적으로 그렇죠. 차이가 나는데요.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군부가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서 모든 상황을 또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헌법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가 듣기에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금 현재 현행 헌법 자체가 군부가 2008년도에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군부가 언제든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좀 마련을 해둔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런데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참 뉴스들, 이 민주화 시위 처음이 아닙니다. 그 전에도 여러 번 좀 들렸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? 네, 미얀마의 경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48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입니다. 그리고 나서 1963년에 내빈 육군 총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. 이 과정들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되게 좀 비슷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리고 나서 그 군부에 의해서 집권이 되다가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8888이라는 84개 네. 1988년도에 민주항쟁을 통해서 군부가 이제 끝을 내고 그때 당시에 아웅산 수지라는 분이 이제 민주화로 인해서 집권하는 계기가 되고요.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민주정부가 탄생을 했다가 다시 지금 현재 군부가 다시 등장하는 반복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과거 이제 팔을 8개 이어붙인 이 항쟁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번 시민들의 민주화 항쟁을 또 다르게 이제 그 8888 항쟁을 빗대서 부른다고 합니다. 이번에는 숫자 2를 4개를 이어 붙였어요. 그 좀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1988년 8월 8일자 민주항쟁에 빗대어서 2021년 2월 22일 오후 2시에 모이자라는 취지로 2를 4개를 붙여서 2222 항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아,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. 그런데 지난 1일 이 미얀마 군부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미얀마 민주화 투쟁의 상징인 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이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좀 구금 조치를 취했다라고 합니다. 아웅산 수치 다 많이들 들어서 아시잖아요. 지금 굉장히 좀 영웅적인 존재인데 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미얀마 시민들에게 정말 어떤 인물이라고 설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? 네, 아웅산 수지는 그 아웅산 장군의 딸입니다. 그리고 네. 익히 알려진 바처럼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네. 했죠. 네. 결국에는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미얀마에 헌신했다는 취지의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국민적인 어떤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. 많은 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앙산 수치 여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웅으로 좀 따르고 수치 여사가 생각했던 그런 이념들을 좀 따르는 그런 집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미얀마에서는
쿠데타를 저항하는 표시로 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문신을 새기는 그런 사람들이 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일단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수치 여사의 얼굴을 자신의 몸에 새기는 것 그 자체도 뭔가 상징성을 의미하고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군부에 대한 저항의 의미라고 보여지고요. 네. 미얀마의 시민들은 문신에 의한 고통, 저도 수많은 분들을 뵀을 때 문신을 새긴 분들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냐고 물어보면 그 고통보다는 그로 인한 희열을 또 많이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마 네. 미얀마에 있는 시민들도 군부로부터 고통이 훨씬 더 문신을 새기는 고통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네. 그로 인한 나의 저항 정신을 표시하고 싶다는 취지로 문신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이 아웅산 수치 고문이 늘 군부와 대립하는 것처럼 바깥에서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부와 이 상생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네, 미얀마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이민자 또는 뭐 소수민족 이런 개념은 없지만 미얀마의 경우에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. 거기에 네. 군부가 대대적인 탄압 조치를 했는데 물론 그 탄압이라 보니까 뭐 군사적인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. 그때 네. 아웅산 수지 여사께서 전혀 이에 대해서 이건 잔혹한 처분이다 또는 반대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조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. 과연 또 군부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군부랑 또 교류가 관계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. 네,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소수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 아웅산 수치 고문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부와 상생관계를 좀 유지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내부의 이야기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배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왜 중국이 지목이 되고 있나요? 네, 지금 이 사건이 문제가 될 당시에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미얀마 국경 근처에 상당한 병력을 배치를 했습니다. 네. 과연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그 정보를 알고 있지 않느냐. 알고 있지 않은데 과연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인민해방군이 상당한 병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거죠. 그렇죠.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미얀마의 쿠데타의 관계에서는 중국에서 배후가 있느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지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이 군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연일 쿠데타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 미얀마 시민들 국제사회의 개입을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웃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건 평화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입장만 밝히면서 사실 뭐 이웃 국가 입장에서는 물론 그 나라에 뭔가 주권 개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면적인 입장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.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,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좀 제재를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네, 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외국이 간섭한다는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내정 간섭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물론 지금 북한의 경우인 것처럼 대북 제재를 할 수 있고 이런 취지를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에 대해서 너희 행동은 결국에는 민주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미얀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럼 너희들은 다 인권적으로 다 타당하냐라는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렇죠. 그런 제재를 하는 것은 저희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맞습니다. 많은 국가들, 국제사회에서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섣불리 사실 개입을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. 이번에는 미얀마가 민주화의 봄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이 미얀마의 지금까지 역사적인 봤을 때 군부에 의해서
정치적 개입은 헌법상 허용되고 있습니다. 예, 군부가 또 의석수를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.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군부의 세력을 한 번에 해소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지금 관계에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의 네. 국민들이 저도 간절히 바라지만 쉽게 이 군부가 가지는 권력을 내려놓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좀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참 민주화의 봄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군부의 영향력을 감안을 하면 참 어려운 싸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